혹시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패러다임은 간단히 설명하자면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식의 체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들의 삶은 어떤 식으로 변화하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장 큰 변화이면서 가장 크게 와닿는 것은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닐까 합니다. 친구들과 꺼리낌 없이 팔짱을 끼고 마주 앉아 밥을 먹고 학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일상들이 언제였는지 까마득합니다. 이렇다 보니 오프라인 개학을 했을 때 낯선 설렘이 있었으나 실제로 개학을 한 뒤 학교의 변한 모습을 보며 이제는 다시 이전의 익숙함으로 돌아가기는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학교에 있는 열체크 기계를 통해 일정 운동 이상이면 출입을 금지하는 모습과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거리두기와 마스크를 항시 착용하게 하는 모습을 통해 집에만 있었던 제가 처음으로 이 심각함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크며 오래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가본 제 교실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언젠가 봤었던 한 광고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광고에서는 현대의 교육제도를 비판하며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남자가 법원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그 근거로 교실의 모습을 비교하여 보여줬는데 150년 전의 교실의 모습과 오늘날의 교실의 모습이 정확히 똑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자동차도 휴대폰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진화하는데 어째서 교실은 변하지 않느냐는 것을 비판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저는 이 말에 공감하며 이제는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교실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패러다임은 그냥 아무렇게 전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이 공격을 받고 위기에 처했을 때 새로운 패러다임이 보완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존의 패러다임이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교실에 앉아 수업을 듣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온라인 수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학교에 가는 것은 온라인 수업의 보충용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낯섦이 익숙함으로 변하는 것은 순식간일 것입니다. 괜히 인간을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 과정 속에서 다시 말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 앞에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으로는 행동의 변화가 아닌 인식의 변화에 주목해 봅시다. 인식의 변화라는 것이 어떤 거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의 한 원초적인 본능, 즉 원망의 화살이라는 것에 여러분이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19라는 명칭이 이전에는 우한 바이러스라고 불린 것을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WHO에 항의한 결과 이름을 코로나19라고 사용할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인간은 늘 어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또는 제어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리고 싶어 합니다. 일종의 자기 합리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성향은 이번 코로나19 이전에도 인간의 역사상 무수히 많이 보여준 사례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마녀 사냥이 있는데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인하여 마녀 사냥 당하는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중국인 또는 동양인입니다. 인간은 아까 말했다시피 어떤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서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해서 이번의 위기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에휴 또 중국이 난리네. 걔네들은 맨날 이상한 거 다 지들이 터뜨린다니깐. 진짜 왜 남한테 피해주고 난리야. 와 같은 생각을 저만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을 했고 얼마나 저 스스로가 나약한 사람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일단 이것은 어떤 특정 누군가의 잘못이라고 절대 정의 내릴 수 없으며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기보다는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훨씬 더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는 더 심하게 동양인을 마치 바이러스 취급하며 차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대놓고 욕을 하거나 놀리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위의 모습들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의 고통과 힘듦, 왠지 모를 억울함이 현재 진행형인 한 이러한 차별은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덜하진 않을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위기는 이렇게 늘 갑작스럽게 찾아오며 세상의 모습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변화시킵니다. 과거에도 여러 번 이런 위기는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했으며
현재에서도 마찬가지로 위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답을 내립니다. 상대방을 원망하고 탓하는 추악한 마음, 혐오라는 답을 말입니다. 분명히 과거의 오답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것임에도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나의 모습을 보며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대에서 과학과 기술은 정말 끊임없이 발전하지만 그 속에 인간의 사고는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하여 이런 인간이 가진 나약함에 대해 저는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혐오가 이해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에게는 기회가 찾아왔다. 개학이 늦춰지고 학원을 잠시 중단하며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나는 이 시간을 어떻게든 잘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계획표를 짜기 시작했다. 그 계획표에 맞춰 산 지 2주가 좀 넘어 나는 그 계획을 진료했다. 겨울방학을 다 허비한 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2주를 계획대로 보냈던 걸 진료한 것도 참 한심하지만 그 당시에는 후회가 많았던 것 같다. 겨울방학을 제대로 보냈더라면 이렇게까지 벅차게 살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을 시작으로 수많은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뿌리를 내렸고 결국 계획을 다 지키지도 않은 채 또 많은 시간들을 생각하며 보냈다. 그 길었던 겨울방학 동안 난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었다. 친구들과 추억을 쌓거나 아니면 열심히 공부해서 시간을 알차게 보냈던가 했어야 했는데 난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었다. 그저 학원과 집을 오가며 해오라는 숙제만 끝내면 혼자 놀기에 바빴다. 친구를 만날까 하다가도 이제 고2인데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압박감 때문에 연락을 하지 못했다. 물론 아예 만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기억에 남을 만한 추억을 쌓았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다.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다 보니 결국 인간관계라는 복잡한 의문을 만들어냈다. 인간관계는 인간의 관계이며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일까? 라는 어이없는 질문을 되뇌었고 나는 인간을 이기적이다 라고 표현했다. 지금까지 나온 코로나 발병 원인을 예시로 들자면 야생동물을 마구잡이로 먹은 인간의 이기심 때문일 수도 있고 위험한 실수를 해버리고도 침묵한 인간의 이기심 때문일 수도 있고 내 생각이지만 위생적이지 못하고 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한 인간의 이기심 때문일 수도 있다. 결국 이 모든 원흉은 인간으로부터 나왔다. 발병 원인이 동물일 수도 있겠지만 포식자가 아닌 이상 동물은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개체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하지 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지는 않는다. 영리하지만 영악한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을 위해 언제든 선택을 바꿀 수 있고 선택에 대한 결과를 침묵할 줄도 안다. 또한 이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박쥐처럼 행동할 줄 아는 것도 인간이다. 이런 인간이 관계를 형성하기에 얼마나 부적합한지 깨달았다. 사실 코로나가 나에게 안겨준 위험은 우울이었다. 그래서인지 인간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만을 고집했다. 하지만 위의 결론이 틀렸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코로나가 만들어낸 개인주의는 인간관계의 질을 더욱 떨어뜨렸고 위와 같은 결론은 이 시기에 적절한 답안지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코로나 이후 만남이 적어져서 그런지 신기하게 연락처를 뒤져봐도 전화를 걸 사람도 걸고 싶은 사람도 별로 없었다. 있기는 했지만 너무 자주 거는 건 아닌가? 나를 위해 충분히 시간을 써줬을 텐데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닌가 싶어 자제했다. 다들 각자 할 일이 있어 바빴던 건지 아님 배려를 잊어버린 건지 모를 정도로 내 인간관계는 모호해져만 갔다. 친구가 아닌 그저 인간으로서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들이 아닐까 싶었다. 지금 와서는 다 웃어 넘어갈 일들이지만 우울했던 그때의 나는 나 자신만을 생각했던 이기적인 존재였다. 인간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은 끝내 하지 못한 채 4월이 되었고 어느 정도 감정을 추스릴 수 있게 된 나는 너무 감정에 몰입해서 살지 말자는 결론을 지었으며 감성적이게 살지 않으면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도 덜 하게 될 거라는 생각으로 살았다. 4월 한 달은 당장 해야 할 일을 끝내가며 성실히 살았었다. 심지어는 할 일을 마치고 남은 시간에 문제집을 풀었고 어느 정도 발전했다고 생각한 나는 뿌듯해했다.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기사가 떴을 때도 다 내 탓이라고만 받아들였던 나는 이제 다른 친구들을 위로해주고 있다. 지금도 많은 친구들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해하는 경우가 많고 난 최대한 도와주려고 내 경험들을 얘기하며 공감하려 하고 있다. 코로나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건 맞지만 자연에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아마 이 사태는 결국 이기적인 인간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고 반성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항상 위생적이게 생활하고 마스크를 착용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살기를 바란다. 휴대폰과 지갑을 챙길 때 방역 마스크도 함께 챙기는 것이 습관이 되고 함께보다 홀로 식사를 한다. 학교에 가질 않고 식당 음식보다는 집에서 배달 음식을 더 자주 먹는다. 인간의 삶이 멈추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하는 동안 지구는 매해 그렇듯 겨울과 봄을 지나 결국엔 여름을 맞았다. 호주 한복판은 캥거루가 거닐고 아르헨티나 마르델 플라타에서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바다거북이 드러누워서 일광욕을 즐긴다. 멸종 위기였던 바다거북이 10년 만에 자연 산란을 하여 알이 부화하고 이탈리아 베니스의 운하가 맑아져 물고기 떼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야말로 천지개벽.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기까지 6개월 동안에 70억 인구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룬 성과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전부터 꾸준히 떠오르던 넷상의 밈 용어가 있다. 바로 집돌이인데 이는 용어만으로도 어떤 의미인지 유추해낼 수 있다. 밖에서 시간을 보내기보다 집에서 혼자 취미생활을 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강제 집돌이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인터넷 커뮤니티 상의 글들을 보면 집에서 장기간 시간을 보내다 보니 요리와 홈트레이닝에 흥미를 찾았다는 사람들, 휴대용 게임기의 매력을 느낀 사람들처럼 평소에 바빠서 찾지 못했던 자신의 취미생활을 찾은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이는 나 또한 마찬가지이다. 나의 관심사에, 나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평소에 관심이 있었지만 충분히 관심을 가지지 못해서 포기했던 것들에 집중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의 진로를 한층 더 명확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크게 얻은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이는 대화인 것 같다. 이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늘 학교와 학원을 오가던 우리의 생활에서 이젠 집에 있는 시간이 평소보다 훨씬 많아졌다. 사회에서 수많은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던 나의 삶에서 이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대다수가 되었다. 친구들과 말하는 것을 참 좋아하던 나에게 말을 할 수 있는 상대가 거의 가족밖에 없어졌고 처음에는 몰랐다. 스스로 가족에 대해서 충분히 안다고 생각을 하였다. 가족들의 취향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충분히 존중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집 분위기가 조용한 것이 평화로운 것이며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그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냥 무관심. 나는 무관심했던 것이다.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이런 하찮은 이유들로 가족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미뤘던 것이다. 그 결과 나는 가족과 대화하는 법을 잠시 잊은 게 아니었을까? 엄마가 우리 남매를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하시는지를 두 눈으로 지켜보았고 여태 내가 무관심했던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반성했다. 그런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화였다. 가족들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면서 비로소 가족에 대한 이해와 엄마의 사랑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평소에는 정신없는 삶으로 털어놓지 못했던 고민거리들과 생활 얘기 그리고 시답잖은 얘기들까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 이야기들을 나누는 과정에서 내면의 나와도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다. 돌이켜보면 나는 스스로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있다. 들어야 마음을 얻는다. 진심을 얻은 것이다. 그렇게 나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화하는 법, 가족의 사랑, 그리고 나 스스로 대화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나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화하는 법, 그리고 가족의 사랑, 그리고 나의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깨달은 것 같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어갔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그 소중함을 알게 된 것이다.
코로나는 많은 이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으며 우울감에 빠지게 한 존재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다른 시각으로 내가 이 위기를 어떻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면 분명히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위기는 곧 기회. 이 말을 몸소 깨달으면서 사람들이 넘어진 자신의 모습 혹은 길을 잃은 상태를 유지하기보다 다른 곳으로 시선을 이동시키고 다시 일어나면서 그 기회를 찾았으면 좋겠다. 지구가 코로나19로 자정 능력을 일으킨 것처럼 모두 자신만의 자정 능력을 찾았으면 좋겠다.